예, 고 광수빈 간호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넋을 위로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첫 번째로 그동안에 저희가 시민지원단도 구성하고 또 부모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고 광수빈 간호사의 삶과 안타까운 사건 경과 보고를 정재번 보건의료 부위원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보건의료 부위원장 정재범입니다. 먼저 우리 강수빈 양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차 저희 시민지원단 회의 때 우리 양한용 집행위원장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하는 그 내용을 옆에서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수빈 양을 우리 아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소화기 너머로 전화기 너머로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우리 수빈 양이 이쁜 아기이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딸이었던 것 같아서 더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사와 부모님의 얘기를 다 들어서 사건의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경과 보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강수빈 간호사는 고3 시절 진료를 꿈꾸던 중 현직 간호사의 강의를 듣고 간호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에 입학을 했고 2023년 3월 참 좋은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응급실에 배치되어 업무 습득도 빠르고 적응력도 좋아서 선배들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즐겁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도 잠시 당직이가 간호사들에게 음료를 돌리겠다고 하여서 막내인 강수빈 간호사가 음료 주문을 받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주문을 받는 것이 한 선배가 그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실수를 하면 의료기구를 바닥에 흩뿌린 채 다시 치우게 하고 반복적인 질책과 폭언을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속적인 태도 지적, 선배들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시선 태움 등 재직기간 동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겪어왔습니다. 강수빈 간호사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참 좋은 병원은 외면했습니다.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2달가량의 근무 조정이 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딸을 보고 부모님들은 퇴사를 권유했지만 강수빈 간호사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잖아. 난 이 일이 정말 좋아. 간호사를 계속하고 싶어. 그리고 도망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2025년 3월 참 좋은 병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강수빈 양은 직장 내 괴롭힘의 트라우마로 스스로 2번의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025년 5월 부모님은 더 이상 딸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었기에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지청에서는 가해자 3명 중 1명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좋은 병원은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 1인에 대해서 훈계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주었고 이 사실을 안 강수빈 양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6월 2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강수빈 양의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엄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기 남부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참 좋은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였으며 최근에는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함께한 시민지원단의 모임을 7월 7일 날 처음 가졌습니다. 이후 시민지원단의 주최로 고 강수빈 양의 49제를 7월 20일
이 자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7월 29일 참 좋은 병원 태움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 지원관을 정식 출근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이 병원 앞에서 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병원 앞 1인 시위를 우리 아버님과 함께 시민지원단이 함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시민지원단은 오늘 문화제가 끝이 아니라 병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될 때까지 그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분 소개를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성남하남 광주지부 이상림 의장님과 지한규 부의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가장 가슴이 아프신 우리 강창구 아버님과 김한나 어머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예, 다음은 소개는 안 드렸지만 바로 이제 추모사를 대신을 하겠고요. 유승권 목사님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추모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 유승권입니다. 먼저 고 강수빈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포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딸의 억울함을 위해 매일같이 피켓을 드신 부모님과 유가족들 정말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될지는 엊그제도 그 평택의 HL 만도 김성모 청년의 기도에 참석하고 부모님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부모님께서는 힘을 내시고 또 다른 강수빈이 없기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보다는 두 분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갑자기 막 떨리네요. 스물일곱 살에 피어나는 청년 강수빈 간호사의 꿈을 품고 공부했으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을 자신의 소명적 직업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야 했던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삶이 너무 일찍 멈춰버렸습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소위 태움은 결코 관행이 아닙니다. 교육은 더더욱 아니죠. 그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범죄입니다.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강요하며 한 인간을 고립시키는 행위를 그 어떤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현장의 고됨을 핑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악습이라는 이유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이런 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폭력이 오랫동안 태움이라는 말로 미화되고 방치되어 온 현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누군가를 영혼까지 태워버려야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폭력입니다. 누군가를 견딜 수 없는 절벽 끝으로 내몰면서 그것을 직장 문화라고 부르는 현실은 이제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노동자가 정작 자신의 일터에서 모욕당하고 괴롭힘 속에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어떻게 정상적인 의료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폭력을 낳고 방치해 왔다면 그 구조와 이 비극의 공범입니다. 수빈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부모님과 유가족이 직접 거리로 나와 진실을 요구해야 하는 이 가혹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 가족들에게 딸의 고통을 수없이 다시 설명하게 하고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오게 만든 그것은 또 다른 가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생명의 존엄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지켜져야 합니다. 생명이 고통을 호소할 때 그 목소리를 듣고 폭력을 멈추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 함께 서야 했어야만 했습니다. 성서는 억눌린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정언합니다. 그렇기에 고통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서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병원의 형식적인 사과로 이 사건이 끝낼 수는 없습니다.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가 규명되지 않는 그런 마무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이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빈님을 애도하며 병원과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 강수빈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면허 박탈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고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한 병원의 책임자와 관련 간부들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태움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십시오. 병원이 약속한 재발 방지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제적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수빈님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수빈님이 살아서 누려야 할 평범한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는 어떤 노동자도 폭력과 괴롭힘으로 자신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사회 반드시 만들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 강수빈 간호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좋은 병원에서도 정말 이 비극 같은 죽음이 있었는가 하면 얼마 전에 군산의 동병원에서도 똑같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계에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산업 업종인데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람이 죽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모사 경기 지역 병원 간호사 한 분께서 나오셔서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고 강수빈 간호사님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20년을 간호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환자의 곁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고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간호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고 강수빈 간호사님이 겪었을 마음을 제가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 역시 신입 간호사의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입 시절 저는 독립하고 야간 근무 출근하던 겨울날 차가운 온도와 출근하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쿵쾅거리던 심장을 가라앉히며 출근하던 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잠들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출근길에 사고라도 생겨 오늘 하루만큼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입 시절 매일 눈물로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선후배가 있었고 취약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이라는 기댈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환경에 묵묵히 혼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뎠을 고 강수빈 간호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고인이 버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리기 위해 퇴사와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병원 측의 조치는 훈계에 그쳤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인에게 필요했던 사회와 조직의 보호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이 일부 인정되었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알아차리고도 해결하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고 강수빈 간호사님의 죽음을 한 개인의 나약함이나 불행한 선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의 갈등이 아닙니다. 문제가 외부에 알려져 병원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하고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를 오히려 고립시키며 원래 간호 현장은 그런 곳이라는 말로 방관하는 순간 그 조직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매일 만나는 환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간호사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하고 함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며 끝까지 책임진 조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지 슬퍼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슬픔과 애도를 넘어 고 강수빈 간호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라고 혼자 견디지 않도록,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생계를 걱정하며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환자가 안전한 병원이라면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병원이어야 합니다. 환자를 존중하는 병원이라면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하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눈물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슬픔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홀로 견뎌야 했던 고통을 기억하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간호 현장, 괴롭힘이 용납되지 않는 일터,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이 빛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여기 함께 서 있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바꾸겠습니다. 고 강수빈 간호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네, 저희가 강수빈 간호사님의 넋을 위로하는 정도 또는 단순하게 기억하는 정도에서 이 사안을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관련된 법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저희 민주노총 경기도 지역본부에 약 15만 명의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15만 명을 대표해서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김도원 부부장님의 추도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 김도원입니다. 조금 전 힘이 들면
퇴사를 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나는 이 일이 계속하고 싶다고 했던 그 말 듣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고 강수빈 간호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압니다.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직접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위계에 의한 폭력, 모욕, 업무 지시 또는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폭력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태움이라는 간호사 사회의 악습은 단순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내 조직 문화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강수빈 간호사님은 이런 현실을 깨트리기 위해 자신이 받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끝내 관계당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주했던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가해자로 지목한 그들조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이 흘러가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철저하게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한 관계당국과 병원 측의 외면과 방관에 그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관리자의 묵인, 병원 경영진의 방관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비극을 앞에 두고 눈 감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던, 지금 또 외면하고 있는 병원이 어떻게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지, 지금 또 어떻게 간호사의 노동권을 짓밟는지 고 강수빈 간호사님은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간호 인력을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의 권리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 간호사의 노동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 그런 병원이 있는 한 이 같은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고 강수빈 간호사님도 바랄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 지시가 없는 병원, 개인적인 보복, 태움이라는 문화가 없는 병원, 환자의 고통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병원, 선배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태움이 없는 병원이 되기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간호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요구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병원 측의 진정 어린 사과입니다. 병원 측의 책임 있는 사과입니다. 병원 측의 사과 없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 이 자리에 병원의 책임자가 나와서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 지원단이 활동하는 한 우리 경기도 본부도 그의 발걸음에 맞춰 어깨 걸고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은하 공연을 좀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총이나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 많은 투쟁을 할 때 투쟁의 의지를 이렇게 북돋아 주기도 하고 일상에서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노래로 격려해주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김민정 민중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몇 번이나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만 봤을까. 아무 고민 없다고 말하는 너잖아. 내가 받는 위로 넌 모를 테니. 오늘도 네 생각에 하루가 가고 어떻게 해야 너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온종일 이렇게 네가 바라보는 하늘 그 어딘가에 답은 있을 텐데 어떤 새 하늘이라도 너와 같은 눈이
네, 먼저 수빈 양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노래하는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여러 참사 현장에서 노래를 좀 부르고, 네. 추모 문화제도 많이 가는데 너무 얼마 안 된 사안이기도 하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부모님이 앞에 계시니까 네, 좀 노래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네, 그냥 꼭 진상 규명되고 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면 엄마 가슴 무너지고요. 집에 못 돌아가면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저녁에 집에서 쉬고 쉬는 날엔 여행도 가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왜 나는 어려운가요? 우리는 모두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예, 하늘색이라는 본인 노래와 두 번째 곡은 우리는 모두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다음은 지금 시간이 좀 약간 지체돼서요.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가시 저희가 여기서 1인 시를 시작한 지가 이제 근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무더웠잖아요. 그야말로 폭염에 엄청난 날씨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1인 시를 하다 보니까 그늘 쪽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늘로 갔는데 아버님께서 단호하게 딱 햇볕으로 딱 이쪽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예.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함께 쭉 여러분들도 함께 쭉 해왔는데요. 아버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십니다. 딸을 잃은 자식을 잃은 아버님의 또 어머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꽃다운 딸을 떠나보내며 강창구 고 강수빈 간호사 아버님의 글을 딸의 넋을 위로하는 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수빈 아빠입니다. 오늘도 저희 수빈이 추모 문화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시민 지원단 여러분 또한 고맙습니다. 우리 수빈이는 간호사 일을 정말 사랑한 아이였습니다. 아직도 수빈이가 세상에 없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아빠하고 불러줄 것만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관행과 간섭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걸까요? 이제는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합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에도 태움과 관련된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때마다 가해자, 사용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받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안타까운 일로만 남기지 말고 간호 현장의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빈아, 이제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렴. 사랑한다, 수빈아.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발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교조 하남 광주지회 김동인 지회장님, 네,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조수빈 간호사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동인입니다. 지켜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무거운 마음과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열정과 꿈을 안고 환자의 곁을 지키던 아름다운 청춘 고 조수빈 간호사님, 강수빈 간호사님,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그 슬픔을 어떻게 다 이루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맞닥뜨린 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허망하게 동료를 떠나보낸 우리 여기 계신 간호사님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질문하고 배워라. 실수하더라도 괜찮으니 다시 도전하라.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아픈 친구의 손을 잡으며 함께 살아가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람을 아끼는 법, 그리고 동료와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법,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직장에서도 안전하게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교사인 저도 선생님으로 불리지만 의사도 선생님으로 불리고, 그것은 아마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한 동료들에게 배움을 나눠주기 때문에 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가르쳤던 그 소중한 존중과 배려의 가치들, 그런데 왜 도대체 청년들이 발을 딛는 우리 사회와 병원의 현장은 그런 가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까? 우리 강수빈 간호사님도 아마 시간이 지났으면 간호사 선생님으로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고 또한 또 동료들을 만나는 훌륭한 선배 간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사명감으로 병원을 들어섰고, 아버님의 말씀처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배워야 할 현장에서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우리 개인들의 약함이 아니죠. 흔히 우리가 태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냥 폭력일 뿐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반드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롭게 간호사가 되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숙련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충분한 기간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가해자인 분들이 가르치겠다고 했겠지만 영혼을 갉아먹는 폭력이 행사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고 절망으로 내모는 것은 결코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일 뿐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듯 이제는 사회와 병원이 답해야 합니다. 늘 일어나는, 잊어버릴만 하면 일어나는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독립적인 교육 전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새로 들어온 일을 시작하는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면서 행해지는 이런 괴롭힘, 폭력 관련된 사람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병원은 반드시 사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받은 상처가 회복되고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스승이 되고 동료가 되어서 웃으며 사람들을 간호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인력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고 강수빈 간호사님,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당연히 보장했어야 할 안전하게 배울 권리와 존중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더 일찍 저 자신 그런 구조를 바꾸는 데 나서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존중과 연대가 삶의 현장에서도 거짓이 되지 않도록 싸우겠습니다. 버티는 것이 실력이 되는 현장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부디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고 강수빈 간호사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1시간여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만약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호 4가지 외칠까요? 예. 그리고 우리 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병원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참 좋은 병원은 가해자와 관리자를 처벌하라. 참 좋은 병원은 부모님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참 좋은 병원은 재발 방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